1973년 10월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집트군은 지난번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를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전쟁 초반 그들의 계획은 상당 부분 성공해 이스라엘 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을 회복한 이스라엘 군은 대규모 반격을 개시해 빼앗긴 영토를 회복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수에즈 운하의 서쪽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양국은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고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발안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이 협정 이후 이집트는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과거의 영토를 회복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4차 중동 전쟁 이후 다시 군사력을 재건하기로 한 이집트는 그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싶었던 서방제 무기들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공군 전력에 있어서 그동안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전투기들이 이스라엘군의 프랑스제 전투기에 큰 피해를 본 것을 교훈삼아 먼저 미라지5 전투기 100여 대와 미라지 2000 전투기 1개 대대본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는 F4와 F16 전투기를 도입하며 그들의 항공기들을 서방제로 교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군은 이러한 미국의 지원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집트군이 가장 원했던 것은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 F-15였는데 이스라엘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F-15의 도입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200여 대가 도입된 F-16도 이집트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이집트군의 F-16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IM-120 암람의 판매를 거부하고 대신 구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7 스페로우 정도만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BVR 교전이 가능하지도 않고 항속거리가 짧아 주변국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다운그레이드된 F-16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이집트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어 이에 대한 유혈 진압이 진행되었는데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이를 비판하면서 아파치 공격 헬기와 F-16에 대한 군수 지원 등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에 군수 지원 중단 등이 더해지자 이집트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이집트는 러시아의 미그-29 46대, 프랑스의 라팔 24대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드디어 BVR 교전이 가능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러시아제 R-77과 프랑스제 미카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미국이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의 해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집트는 이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거절하고 나서면서 이집트의 F-35 도입은 무산되었는데 이번 거절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 국방부가 F-35 대신 F-15EX 버전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데에는 이스라엘의 측면 지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집트가 F-35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대안으로 러시아의 수호이 57이나 중국의 J-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F-15EX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 기종은 이미 이스라엘군이 그 성능을 상세히 알고 있어 이집트의 공군 전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수호이 57이나 J-35는 그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전투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이집트는 현재 미국과 F-15EX의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F-15EX는 그들이 그동안 간절히 갖고 싶었던 전투기이지만 스텔스 성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집트가 이 전투기에 계속 만족감을 보일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집트군도 결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려는 의지를 계속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방제 전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블록3입니다. KF-21 블록3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F-16 초기 버전과 달리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무인기와의
합동작전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스텔스 성능이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KF-21 블록3는 F-35에 비해 성능이 다소 부족하면서도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는 등 그들의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KF-21 블록3가 이집트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이 버전이 실전 배치되는 2030년대 이후에도 미국이 F-35의 이집트 판매에 계속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습니다. KF-21 이외에도 이집트의 판매가 유력한 우리 무기는 FA-50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현재 고등훈련기로 120대의 K-8 카라코롬 훈련기, 전술 입문기로는 알파젯 훈련기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8 카라코롬은 중국 홍두 항공공업 집단이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했으며 저렴한 가격과 준수한 성능으로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에 수백여 대가 판매된 기종입니다. 알파젯은 프랑스의 다소사와 독일의 도르니에사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최대 속도 마 0.8이며 AIM-9 사이드 와인더 이외에 매버릭 유도폭탄과 일반 무유도폭탄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러한 훈련기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신형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중국산 카라코롬 훈련기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조종사의 기초비행 과정에 독일산 구럽지, 기본훈련 과정에 브라질산 EMB-312, 고등훈련 과정에 중국산 카라코롬, 그리고 전술입문 과정에 프랑스산 알파젯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훈련기들이 서방제 전투기의 조종 특성과 기계적 특징을 추종하는 반면 중국산 카라코롬은 상당히 이질적인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라팔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산 카라코롬은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공급 측면에서도 원활하지 않아 이집트는 이 기체를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1차 물량 36대 그리고 최종적으로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고등훈련과 전술입문 훈련 그리고 유사시에는 경전투기의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탈리아의 M346, 중국의 L-15, 인도의 테자스, 한국의 FA-50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저마다 그들의 강점을 어필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M346은 뛰어난 비행 성능과 훈련의 효율성, 중국의 L-15는 저렴한 가격과 J-10C 전투기와의 호환성, 인도의 테자스는 이집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FA-50은 이집트군이 200여 대가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와 조종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으로 훈련을 받은 이집트군 조종사들은 짧은 시간 안에 F-16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로써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50은 F-16과 부품과 시스템의 70% 이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운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FA-50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평소에는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 상황에서는 전투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필리핀은 말라이 전투에서 FA-50을 이용해 정밀 타격 임무에 성공했으며 태국은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지전에서 전술 입문기인 TA-50을 활용해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F-16과 F-35로 전환하기 위한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초계 임무에도 투입하고 있어 최근 조사 결과 임무 성공률이 87%에 달해 타 기종 대비 우수한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후속하여 도입하게 될 FA-50 PL에는 미국 레이시온사의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가 장착되며 여기에 AIM-120 암낭과 AIM-9X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에 투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FA-50 PL과 같은 버전을 도입하게 된다면 조종사들의 일반 고등훈련 교육, F-16으로의 전환 교육, 그리고 F-16과 앞으로 도입하게 될 F-15가 담당해야 할 초계 비행 임무까지 수행하며 하이급 기체의 운용 비용을 절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집트가 미국과 협상 중인 F-15EX가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일 것이냐가 관건인데 만일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막을 목적으로 F-15EX의 성능을 눈에 띄게 다운그레이드 한다면 이에 불만을 가진 이집트가 중국의 J-10C나 J-35의 도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훈련기도 중국산 L-15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는 FA-50과 KF-21의 수출 전망이 어두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할 경우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이집트를 아프리카의 생산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정부 차원의 수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F-16과 F-15EX 그리고 KF-21 블록3로 이어지는 공중전력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가까운 시일 안에 FA-50을 하루빨리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